자, 루키 더 바스켓의 BTS 바스켓볼 토크쇼. 이번에 KBL 차례인데요. 일단 뭐 다 하기 전에 제가 아까 NBA 요 직전에 NBA 코너를 하면서 두 주간에 이제 미리 예측하는 두 기자가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응징은 KBL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영상을 찍을 때 삼성이 썬더스가 4연승을 했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 삼성의 연승이 얼마나 갈 것이냐. 원소영 기자가 7연승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동환 기자가 부산에서 한번 그 연승이 멈출 것이다. 네. 네. 는 개뿔. 그 다음날 잠실에서 그냥 모비스한테 잡혔어요. 그쵸. 그쵸. 네. 연승 끝. 그쵸. 연승 브레이커. 네. 삼성에게 저주를 퍼부은. 네. 네,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요. 이 두 분 벌칙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벌칙이 제대로 구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뒤에 크로마키 천 색깔이랑 똑같은 천 앞에 돼가지고요. 지금 이 두 명이 목만 둥둥 떠다니고 있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과연 그렇게 구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삼성이 연승을 끊은 거에 대해서 좀 사과하시죠. 저희 때문입니까? 저희 응원했는데. 저희 응원했어요. 저주한가 저주? 전 진짜 삼성이 7연승 할 줄 알았어요. 예. 아니 근데 그 경기도 너무 좀 아까웠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앞서 나가다 나중에 역전패를 당한 거기 때문에 한 번 역전한 다음에 쭉 갔는데 뭐가 아까워. 예. 아니 처음에는 앞서 나갔어요. 어이가 없더라고. 모비스가 감당을 못하다가 또 원석이전 현장에 있었죠. 예. 그 경기. 예. 그러다가 모비스가 그 삼성의 트랩 디펜스에 대한 해법을 바로 가져오면서 거기서 이제 삼성이 별다른 대책을 또 못 내놓고 이렇게 역전패를 당한 건데. 예, 만수는 만수더라고요. 예, 만수는. 사실 원소영 기자가 KBL 이번 회 주제는 2.5년 차. 뭐야 2.5년 차나? 예, 정확하게 2.5년 차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2017 KBL 드래프트 중간 점검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줬는데 예. 뜬금없이 지금 이 2.5년 차 드래프트 중간 점검을 들어가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 시즌에 좀 잘하는 젊은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좀 두각을 들어있는 선수들 상당수가 2017 드래프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허훈도 그렇고 뭐 지난 시즌부터 이미 잘했던 양홍석도 그렇고 안영준, 김국찬, 김낙현 전부 다 2017 드래프트 출신이에요. 아니 왜 유현준 빼요? 유현준은 부상이었잖아요. 근데 유현준도 원래 부상만 아니었으면 초반에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같이 얘기했죠. KC 담당이 돼서 그걸 쏙 그렇죠. 빼고 가버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017 드래프트 탑6 이 6명은 모두 어쨌든 터지고 있어요. 이미 터졌거나 터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 주축들이야 진짜. 네. 그러니까 이 드래프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건 또 재밌을 것 같다. 또 지금 화제를 모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가져왔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얘기해 볼래요? 뭐 허훈부터 얘기해 볼까요? 허훈. 예, 허훈 엄청 잘하죠. 허우 선수는 KBL 예. 1라운드 MVP잖아요. 그럼요. 네. 1라운드 MVP고 3년 슛 뭐 연속으로 성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기록을 많이 썼고 사실 이 선수는 그동안은 논란이 더 많았던 선수이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뭐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대한 논란도 많았었고 뭐 공수 밸런스가 안 맞는다. 특히 이게 공격에서 잘하는데 수비가 약하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타입의 선수는 어떻게 잘해야 되냐면 공격으로 다 뭉개버리면 돼요. 진짜 화력으로 뭉개면은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수비가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한 선수는 그러면서 허훈은 1라운드에서 그걸 보여줬죠. 내가 마음먹고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허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현장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게 국가대표 갔다 온 게 엄청난 좀 메리트가 되는 선수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가대표 이번에 월드컵 다녀온 선수들이 그 체력 난조나 부상 문제로 좀 고전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허훈 같은 경우는 사실 첫 경기 좀 나오다가 많이 못 나왔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뭐 마지막에 순위 결정될 때 좀 나왔지만은 근데 그렇게 되면서 컨디션 관리는 되고 또 경험은 경험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한 단계 스텝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라운드 1픽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허운의 어쨌든 드래프트 파트너 같이 들어온 양홍석 선수. 사실 지난 시즌에 양홍석 선수가 보여주었던 퍼포먼스라는 건 정말 대단했고 올 시즌 초반에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쵸. 예. 양홍석 선수가 지난 시즌인가요? 그 루키 시즌에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인터뷰 때, 정확히 박지영 아나운서랑 인터뷰할 때 어떤 선수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에 최고 연봉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당찬 선수였는데 양홍석 선수는 좀 올 시즌도
업앤다운 있는 것 같아요. 슛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거의 그대로인데 일단 사실 양홍석 선수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외국 선수 제도에 약간 수혜를 좀 보기도 했고 2m 제한에. 예. 거기다 두 명이서 뛰면서 외국인 선수들이 동시에 뛰면서 양홍석 선수가 다른 일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수비도 조금 자기한테 덜 붙은 것도 있었고 수비에 좀 보다가 근데 올 시즌도 사실 다른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슛이 안 들어가니까 일단 KT의 모든 공격은 다 슛에서 시작하는데 그게 안 들어가다니까 되게 조금 그게 본인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 코너에서 결정적인 3점 슛을 쏘면서 팀을 좀 승리로 이끌었는데 어제라 하면 일요일 그 그쵸. 12월 1일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SK. 예, 역전승을 거뒀는데 그 한 개를 딱 넣고서 표정이 진짜 와 천만다행이다 약간 이런 그런 되게 슛에 쫓기는 느낌 예, 이렇게 들어가지고 슛만 보완하면은 진짜 아직도 저는 우리나라 최고 포워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허훈이 올 시즌 너무 잘하면서 사실 공격에서 비중이 원래부터 좀 높은 편이긴 했지만 진짜 더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허훈이 볼을 많이 만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멀린스도 기습적으로 외곽에서 3점도 많이 던지고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홍석은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이 볼을 가지고 공격을 펼치는 상황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허훈이 피켓롤을 먼저 하고 빠져나오는 공을 본인이 캐치한 다음에 이뤄가는 플레이, 그러니까 오프 더 캐치라고 하죠. 예, 캐치 직후 이뤄가는 플레이들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많이 안 해본 선수는 되게 쉽지 않은 공격 방식이거든요. 처음부터 공 들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성철 감독도 그와 관련해서 조언을 좀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칭을 정말 섬세하게 해준대요. 근데 이제 성철 감독 본인은 이게 내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줘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올 시즌은 좀 과도기의 기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수는 허훈과 함께 가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허훈 옆에서 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응을 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올 시즌은. 좀 많이 뛰면 뛸수록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훨씬 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도 되게 아쉬운 게 속공 때 되게 잘 달려요. 잘 달리는데 마무리가 너무 이상한 진짜 조금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되게 조금 당황스러운 마무리를 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서 좀 침착성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서 그런 것만 좀 가다두면 평균 득점을 훨씬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연차가 쌓이면 잘 네, 좋아요. 그럼 3순위 유현준 선수 한번 가볼까요? 담당보다 하는데. 예. 근데 사실 뭐 부상으로 많이 못 나와서 할 할 말이 없을까? 엄청 많지는 않지만 네. 이 선수는 사실은 그러니까 데뷔 당시부터 패스 능력 때문에 주목을 진짜 많이 받았던 그쵸. 선수고 이 선수에 대해서 다른 팀 감독들이 진짜 다른 팀에서 데려오고 싶은 선수, 어린 선수 얘기하면 유현준 얘기를 하는 감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정도로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좋은 평가를 받던 유망주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프로에 와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작은 신장이라든지 그리고 나온 얘기는 좀 자기 관리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KC 구단 내부적으로도 나왔을 정도로 좀 그런 게 아쉬웠는데 이게 지난 여름이죠. 지난 여름 보내면서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 선수가. 예, 그러니까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이제 시즌 초반에 이 선수 이 패스 돌리는 능력, 패스 뿌리는 능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 재능까지 좀 같이 나오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죠. 다만 이제 부상 때문에 한창 페이스 올라갈 때 딱 꺾여버려가지고 그게 아쉬운데 최근에 이제 뭐 D리그 경기 나오고 이제 복귀도 했으니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다음 SK의 안영준 선수인데. 네. 안현준 선수는 아직 성장 되게 신인 때 이제 모습이나 임팩트는 되게 좋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갈피를 조금 어느 쪽으로 잡아야 하는지. 네, 사실 SK에서 이제 워낙 공격을 잘하는 형들이 많다 보니까 리딩이나 공격이나 이런 게 뭐 외국인 선수까지 치면 3호셔, 4호셔까지 이렇게 밀리잖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앞선 친구들은 뭐 허훈, 양홍석은 벌써 1, 2옵션이고 팀에서. 예. 근데 안영준 좀 밀리는데 그래서 약간 슈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슈터는 저는 이제 3점슛 성공률뿐만 아니라 자유투 성공률까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안영준 선수는 3점슛 성공률은 30이 조금 넘는 편인데 자유투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50%대일 거예요. 59, 8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러면 조금 이게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갈피도 이렇게 어느 쪽으로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이제 성장할지도가 팀에서도 서서히 이제 사실 지금 2.5년 차라고 해서 되게 마냥 어리다고 느낄 수가 없는 게 이 친구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30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은 사실 이제 그 뒤에 있는 김국찬 선수, 김낙현 선수도 꽃 피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되게 방향이 되게 잡혀져 있어요. 이 선수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3점 슛이 잘 들어가는데 자유투는 좀 떨어진다. 네. 최준영 선수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약간 다른 게 최준영 선수는 앞에 거의 오픈인 경우가 많아요. 예, 아, 3점이? 지금 올 시즌까지는. 그래서 이게 최준영 선수가 약간 슛이 없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요새는 수비 달고 뛰는 슛도 많이 늘긴 했는데 2라운드 들어서는 그 전까지는 일부러 내주고 그런 게 좀 많았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3점 슛과 자유투를 얘기한 이유가 문경 감독도 그랬거든요. 현역 시절에. 그거 정말 좋은 슈터였는데 그 3점 슛에 비해서 자유투는 솔직히 저 정도 슈터면 뭐 자유투는 다 넣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문경 감독도 자유투를 백보드를 맞추는 슛을 던졌고, 그쵸. 예, 본인 스스로도 이전에 한번 자유투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3점 슛 던지다 자유투를 던지면은 너무 가깝고 맞아요. 예, 이게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거기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랬더니 잘 되는 팀 1위 팀 다소 닮아간다고 감독을 닮아가나 뭐 이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SK가 사실 안영준 2번, 최준용 3번, 그러니까 이 장신 라인업을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예,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한 단계씩 내려갈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안영준은 좀 슈팅 가드인데 독특하게 페인트 존 옵션이 되게 많아요. 뭐 포스트업도 많이 하고 그쪽에서 컷해서 득점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온 이상,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최준용이나 이런 선수들이 볼을 잘 찔러주는 이상 이 선수의 공격 효율 자체는 아주 떨어지긴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원석 기자가 얘기한 부분이 좋은 동료들이 있음으로써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오히려 혜택을 보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오히려 받아먹는 득점의 효율만 더 높이면 돼요. 마무리 능력이 더 좋아지고 뭐 마무리할 때 볼밑에서 파울만 얻어낼 거를 이제 마무리 엔드원까지 한다든지 3점을 더 많이 넣는다든지 결국에는 이 선수는 마무리만 잘해도 더 높은 가치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워낙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네, 저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1라운드 1픽이 걸리잖아요. 전 안영준 선수 뽑을 거예요. 진짜? 예. 수비력. 수비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다른 선수들에 비해 평균 득점이 좀 낮아요. 예. 지금 부상 중인 유현준 선수를 제외하면은. 근데 그거는 반대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영준 선수가. 앞에 김선영 선수랑 뭐 최준영 선수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안영준 선수가 만약에 KT나 이런 데 가가지고 다른 팀 기회를 받으면은 네. 훨씬 더 볼륨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윤선 선수 여기서 가장 높게 봅니다. 제가 아까 농담처럼 뭐 3점 슛과 자유투에서 감독 닮아가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농담처럼 얘기긴 한데 문경 감독을처럼만 한다면 뭘 더 바라겠어요 사실. 현역 시절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슛과 뭐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은 뭐 SK가 뭐 팀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안영준 선수도 뭐 좀 더 여유를 갖고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더 발전 스텝업할 수 있는 쪽에 발전 가능성을 더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사실 이 주제를 이 선수 때문에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는데 김국찬 선수죠. KCC의 5순위로 지명을 받아서 모비스 사실은 정말 대형 트레이드의 그 부수적인 카드 같은 느낌이었는데 일단 현재까지로는 뭐 사실 이후로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고 사실 트레이드의 어떤 가치 평가를 트레이드하고 나서 뭐 한 달 안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로 봐서는 가장 빅네임이 돼버린 선수죠. 모비스의 김국찬 선수. 저는 이제 원상 기자가 안영준을 최고로 뽑은 것처럼 재능은 이 선수가 허훈과 더불어서 투톱인 것 같아요. 이 드래프트에서. 그러니까 그냥 공격적인 재능만 봤을 때 감각이나 달라 진짜. 진짜 레벨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이 선수 그냥 크로스오버 드리블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은 평소에 이런 스킬 트레이닝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구나라는 것도 느껴지는데 일단 이 선수 원래 중앙대학교 시절부터 진짜 많이 주목을 받았던 선수인데 왜 5순위까지 내려가냐면 결국에는 대학교 마지막 학년 때 이제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수술받으면서 1년 날리면서 가치가 확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특히 국내 농구계는 이 십자인대 파열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좀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더 내려간 상황에서 KCC가 지명을 한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올 시즌 초반에 좀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좋은 모습 보일 때는 슈터로서의 모습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볼 없을 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드아웃 해주면서 받으러 가준다든지 사무실 라인에서 라인으로 움직여주는 이런 움직임이 되게 좋은데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슈터로서 두각을 드러낸 건데 모비스에 와서는 유지학 감독이 너 드리블도 해 2대 게임도 많이 하는 그런 에이스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기회를 많이 밀어주고 있고 그에 부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야투 감각이 안 좋은 날에 최근 SK전처럼 안영준의 집중수비 받으면서 야투 감각까지 안 좋은 날에는 정말 안 좋은 모습을 간혹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득점을 쌓는 좀 스코어러 타입의 슈팅 가드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동환 기자님 말대로 유지학 감독님한테 여쭤봤어요 직접. 앞으로 이제 모비스에 돌아온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전준범 선수도 있고 그리고 비슷한 포지션에 박경선 선수도 있고 사실 그 선수들 슈터잖아요. 예, 김국찬 선수도 약간 슈터 이미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유지학 감독님한테 트레이드 되고서 좀 여쭤봤는데 감독님은 아예 전준범 선수, 박경선 선수랑 이 두 명이랑 김국찬 선수는 결이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냥 이 두 선수는 슈터고 김국찬 선수는 스코어로예요. 예, 근데 그게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그 삼성전이죠. 아까 저희가 말했던 연패가 끊긴 거기서 김준일 선수가 아니고 김동욱 선수 앞에 두고 스텝백 하는 거 보고 그냥 거기서 게임 끝난 것 같았어요. 유지학 감독님 말이 맞았어요. 그거를 저는 그렇게 깔끔한 스텝백을 우리나라 처음 본 것 같아요. 국내 선수 중에 지금 김국찬 정도의 스킬셋을 보여주는 가드가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 그 정도로 대단해요. 지금 저도 많이 놀랐어요. 사실 모비스 와서는. 김동욱 선수가 수비를 그 포지션에서 수비를 못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끝까지. 와 근데 진짜 그 정도 그 드리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걸 크로스오버 드리블부터 왼손 오른손 바꿔가면서 마지막 스텝백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웬만한 NBA 선수가 해도 그날 구단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하이라이트였어요. 그건 좀 빅샷이었다. 예, 그 너무 진짜 스킬셋이 완벽해가지고 멋있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 진짜 조금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럼 또 한 명의 가드입니다. 전자랜드의 김낙현 선수. 예. 조정이 좀 부진하지 않나요? 전자랜드 담당 기자로서. 예, 잘 못해요. 너무 기복이 잘 못해요. 기복이 너무 심해요. 잘 넣는 날은 제 20점씩 넣다가 얼마 전에 빵점 넣었죠. 어제 8개 다 놓쳤을걸요? 어제는 또.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전자랜드 전체적인 팀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복이 좀 너무 심하다는 거. 예, 그렇다는 게 잘 될 때는 진짜 플로터 3점 혼자서 뭐 드라이브인 진짜 김구찬 선수보다 더 많은 약간 일단 플로터나 이런 게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되니까 스텝백도 잘해요. 예. 시즌 초반에 뭐 전자랜드의 그 상세를 이끈 선수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혼자 이끌었죠. 네. 전승하고 있다가 저기 개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렇죠. 결장했을 때 그때 했고. 2연패 처음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좀 부진하고 있는 거는 김낙현 선수 혼자만이라기보다는 선수들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은 고려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농구 팬분들 다 알지만 믿고 거라는 말이 있죠. 믿고 거르는 고대가드. 고대가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앞에 나왔던 사례들 그 선수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사례들을 보면은 진짜 맞는 말이었거든요. 진짜 고대 출신 가드들이 너무 부진한 모습이 많아가지고 프로에서 프로에 와서 대학 시절에 받았던 그 주목받았던 것들만큼 프로에서 좀 보여주지 못했던 아쉬움이 그렇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 선수들 이종현, 이승현 혜택 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김낙현 같은 경우는 이게 전자랜드에서 좀 시간을 들여서 키운 덕분인지 이게 올 시즌에 진짜 많이 초반에 특히 진짜 많이 꽃을 피웠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한 시즌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루키 시즌은. 근데 이 선수가 올 시즌에 단신 외국 선수가 없어지면서 슈팅 가드로 뛰는 시간도 꽤 늘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 선수가 사실은 막 패스 돌리는 유현진 같은 타입의 가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찬희 옆에서 좀 공격적으로 뛸 때 좀 본인의 득점력이 살아나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면서 좀 올 시즌 좀 고무적인 모습 보였는데 결국에 이런 타입은 반대로 말하면 슈팅 감각이 안 좋으면 그날은 좀 죽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기복인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줄이는 게 과제가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뭐
2.5년 차 선수들 지금 앞에 6명 했는데 뭐 더 조금 언급하고 싶은 선수가 있나요? 이 SK의 최성원 선수 2라운드 3순위로 뽑고 총 전체로 보면 13순위죠. 그러니까 지금 이 6명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 중에서는 거의 프로 무대에서 뭔가 보여준 선수가 없었는데 올 시즌에 이 SK 최성원 선수가 거의 진짜 전문 수비수로서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휴식기에도 D리그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체력 관리를 하던데 이 선수야말로 진짜 또 SK가 만들어낸 작품이 아닌가. 그러니까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SK는 그런 면에서 이번 여름 중에 뭐 최성원에게 비디오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면서 좀 코칭도 따로 해주고 이랬다고 하는데 최성원을 보면은 역시 선수를 잘 뽑고 봐야 된다. 그리고 코칭도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또 근데 이게 너무 잘하는 선수들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좀 부진한 선수들도 얘기를 하고 가야. 저기 그 현대모비스가 이때 8순위에서 김진용 선수를 뽑았거든요. 저는 이제 김진용 선수랑 해가지고 김국찬 선수 이번에 트레이드까지 해서 김진용 선수가 뽑히자마자 트레이드가 됐어요. 그때도 KCC랑 트레이드를 했죠. 김진용, 주기난 2명을 내주고 박경상이랑 트레이드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이후 지금까지 주기난 선수 일단 은퇴했고요. 1군에서 한 경기도 못했어요. 김진용 선수 3경기 나왔어요. 지금까지 트레이드 이후 2점 넣었어요. 박경상 선수 103경기 나와서 495득점 올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보면서 KCC랑 현대모비스는 향후 한 5년간 길면 10년간 트레이드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김진용 아쉽죠. 사실 김진용 같은 경우는 KCC 내부적으로 기대가 많았어요. 유현준, 김국찬, 송교창, 김주영 이렇게 4명이서 해외 이제 비시즌에 해외 따로 스킬 트레이닝도 받게 하고 되게 유망주로 마음먹고 좀 키우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김진용이 가장 좀 성장세가 없죠. 그런 거 보면 좀 아쉽고 아쉬운 선수죠. 네, 일단 2.5년차 선수들에 대해서 확인해봤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약간 크로마크체에 내려가서 목만 둥둥 뜨는 게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뭐 뭔가 한번 또 얘기해봅시다. 이 크로마켓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찾아야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녹화 때까지 상무의 연승이 깼을 것이다. D리그에서?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한데. 또 위태위태 계속 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깨집니다. 그래, 뭐 더 묻지 않을게요. 저는 KGC가 오색은 지금 3, 4개월 떴잖아요. 어깨 부상으로. 오색은의 결장과 상관없이 3, 4위 이내의 어떤 순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KGC가 오색은의 이탈로 인해서 순위가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약간 그 원서영 기자가 어느 팀 계속 이길 것이다 트레이드인 것처럼 어디에 올라갈 거다 그러면 계속 못 올라가잖아요. 뭐 KCC 공동선도 올라간다 그러더니 대형 이적 터져가지고 이거 예상한 거야 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올라간다는 얘기 안 하고 내려가지 않는다로 바꿨어요. 지금 KGC가 3위거든요. 3위? 3위 안으로 밑으로 안 내려간다는 거죠. 3, 4위. 아니요, 그거 너무 범위가 너무 커요. 3위인데? 3위. 아무튼 그럼 3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두 기자가 목만 둥둥 뜨고 나올지 아니면은 자신의 몸을 찾아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KBL에 대해서 자신있게 손짓을 해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오늘 2일인데 지금 방송 날짜가 촬영 날짜가 12월 2일이거든요. 오늘 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상무사요? 아니요. 상무요? 네, D리그. 그래서 오늘 게임 없는 데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D리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KBL 2주간의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누가 몸만 둥둥 떠다닐지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